안녕하세요. 초급 토익 8주차 1차시 박은하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8주차는 1차시 수업은 25분 분량이고요. 2차시하고 3차시는 출석 체크용이에요. 그리고 과제는 제가 올려놨는데 이제 내일부터 실행되겠네요. 제가 예시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잘해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공부하시면서 제가 왜 이게 답인지를 갖다가 적으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이게 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상황에 가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차시는 25분 영상이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자, 중간고사 기간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거는 학습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책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듣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차시는 LC를 했었잖아요. 자, 이게 듣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듣기를 이렇게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듣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자, 보면 청각적 기호를 받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청각적 기호. 귀를 통해서 음파로 받아 뇌로 신경 충격을 전달하는 정신운동적 과정이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면서 뇌가 신경 충격에 반응하여 여러 가지 인지적, 정의적 기제를 작동시키는 상호작용 과정의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듣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지금 해놓은 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 교육에서 얘기하는 건데 8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일방적이지 않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교환적이라는 거는 내가 듣기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듣기를 듣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LC 같은 경우 시험 볼 때는 물론 혼자 듣는 거긴 하죠. 혼자 듣는 거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대화를 했을 때 듣기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 거다 보니까 상호교환적이라는 거죠.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내가 말하기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시험에다 살짝 대해 볼게요. 자, 시험에다 대하게 되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고 그냥 답을 푸는 게 아니라 시험도 어때야 돼요? 듣고 우리가 분석하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할 때는 저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제일 언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를 해야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각적 기호라던가 이런 것들 다 넣은 거죠. 이게 기호 뭡니까? I saw her running on the street 이런 표현들이 바로 청각적 기호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정신운동적 과정에 의해서 내가 그녀가 길에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거를 봤구나라는 의미까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듣기는 내가 그 청각적 기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복하고 복습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이해하는데 8가지 과정이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잠깐 보면 첫 번째 이제 8개가 있는데 이 단계가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초기 발화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를 단기 기억에 저장을 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발화는 그러니까 말하기예요. 그러한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구, 절, 강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을 들을 때도 어때요? 거기에 보면 강세도 있고 액센트도 다르고 또 다양한 액센트가 요즘은 나오죠. 이게 바로 초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은 처리 중인 발화의 형태, 즉 말하기의 형태가 대화나 연설이나 라디오, 방송 듣기 등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토익 LC의 경우에는 시험 듣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메시지를 적절히 해석하고 가공을 한다. 즉, 듣기가 내가 라디오를 듣게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박명수가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맞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해석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연설을 듣게 되면 그것도 연설에 맞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듣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듣기 시험에 맞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공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듣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청자라는 것은 듣는 사람을 얘기해요. 발화, 그러니까 뭐냐면 발화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의 형태라던가 맥락이라던가 내용을 검토하여서 화자의 목적을 추론해야 돼요. 즉, 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면 실제 대화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어떤 식의 말투인지 맥락은 뭔지 내용은 뭔지를 보고 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구나 하는 거. 자, 이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걸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단 뭐죠? 인지했으면, 아까 인지한다 그랬죠? 인지하게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운동 과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맥락, 내용, 이런 것을 검토함. 그럼 이제 듣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죠? 자, 형태라는 건 뭡니까? 듣기를 할 때는 뭐 메모 형태도 있을 테고, 기사문도 있을 테고, 메시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대화문도 있고. 자, 그럼 거기에서 또 내용을 검토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답을 찾는 거. 자, 그런 것들로 또 접목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듣기도 들리겠죠,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러면 우리가 참 묘한 게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현재 듣고 있는 말의 주제와 맥락에 관련된 사전 지식, 그래서 또는 기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서 인지적인 연상 활동을 하여 이를 통해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해석한다.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리스닝에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캐치하고 하려면 제가 미리 알고 연습하라 그랬죠. 그러면 들리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거고요. 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요. 실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근데 내가 우리 같은 한국말이라도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 그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이게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상황 설명을 해주기도 하죠. 결국 뭡니까? 기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인지적인 연상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즉, 이 듣기라는 것은 상대가 한 말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듣기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관련된 정답을 찾는 것이 바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추가적 의미를, 추가적 의미, 그러니까 청자는 들은 말에 대한 추가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는 청각기관이 지각한 표면 구조에 대한 일련의 의미론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이거를 Do you have the time이라고 묻는 어떤 이 경우에는 시각을 묻는 말이기 때문에 yes 또는 no가 아니라 it's color. 자, 시각을 묻는 yes,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줄게요. Do you have the time이면 몇 시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yes, no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몇 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관역적 표현처럼 추가적 의미가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ere are we?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 보세요. 콘서트에서 제가 콘서트를 연주하는 사람, 옛날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어디쯤에 연주하고 있는지 놓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Where are we? 우리 어디쯤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듣는 사람이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아, 우리 지금 여기 3장쯤 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파악 안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 홀이잖아. 공연장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Do you have the time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냐가 아니라 Do you have time이죠, 시간은. Do you have the time은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yes, no로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어? 있어. yes, no.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거. 즉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과 같은 추가적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Where are we? 우리 어디야? 어디쯤이야? 또는 이것도 가능하다. 수업하다가 제가 막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샛길로 빠져나가서 깜빡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은 거죠. Where are we? 우리 어디쯤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바로 이렇게 추가적 의미. 듣기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즉 캐치를 하려면 우리는 제2 언어예요. 영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학습해 주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청자는 들은 말에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대요. 즉 버스 안의 사람은 추가적 의미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시각을 알아보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죠.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 거죠. 즉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의도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지 답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각된 의미와 의도된 의미를 일치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듣는 건 지각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 바로 의도적 의미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듣기가 우리가 할 때, 리스닝 할 때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기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거고 거기에 의도가 뭔지도 파악하시게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이제 리스닝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말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7번째가 정보를 단기 기억에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기억에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지치기 기간이 약 2초인 단기 기억은 단기 기억은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나머지 다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여기는 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맥락에 적합하고 장기 기억은 강의에서 전달되는 류의 정보를 철저히 적합하다. 즉 단기 기억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장기 기억인 거고 단기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할 때 그때 이제 기억이 들은 말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은 단기 기억이겠죠. 장기 기억은 강의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나중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듣기 활동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째. 청자는 초기 발화 정보의 언어 형태의 측면을 제거하고 99%의 어떤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행동에서 단어와 문장은 빠른 속도로 잊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장이 딱 들었을 때 바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장 딱 들으면 그 문장 하나가 어때요, 여러분? 앞에 들었던 거는 사라지잖아요. 그쵸? 즉 가지치기, 듣기 이해 과정에서 이러한 잡다한 모든 정보를 가지치기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신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개념적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즉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프루닝이라고 그러는데 가지치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억 과정은 이렇게 체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8가지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리스닝은 결국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상호 교환적이긴 않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들어서 결국 내용도 파악은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하고 읽고 해줘야지만이 이게 시험 볼 때 뭐가 되겠죠? 장기 기억으로 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나온 거 장기 기억 보니까 강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LC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휘적 측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휘적 측면은 제가 다른 거보다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문어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영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문어라는 건 뭐냐면 문장으로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어는 말로 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 된 글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를 많이 쓴다? 단어를 많이 쓴다. 그쵸? 자, 그런데 날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휘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에서는 그러니까 대화가 제한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토익 LC도 생각해보면 LC지만 나름대로 제한되어져 있어요. 시험에 어떤 주제도 정해져 있고요. 듣기 주제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때요? 뭐 예를 들어 기사문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 데일리 라이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토익에서의 듣기는 비즈니스에 가깝고 비즈니스 용어에 가깝고 결국 회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고, 결국 그게 스피킹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외워두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거죠. 스피킹에 나오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LC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반복만 하신다면, 책 한 권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단 아까 말한 대로 듣기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해하고 내가 파악하고 장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대화 속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글은 작가에게 더 많은 처리 시간을 허용하고요. 글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욕심과 글의 형식적인 규칙들 때문에 사용 빈도가 더 떨어지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해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독해. 바로 RC가 이런 걸 적용받게 되는 거죠. 왜? RC는 글로써 된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고 비즈니스 용어도 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RC의 경우에는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단어는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떨어지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러한 단어들은 학습자들에게 장애물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쵸? 막혔네. 아, 이게 뭐지? 어려워. 저도 읽다가 보면 이런 거 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읽다가 막히게 되는 거고 멈칫하게 되고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많은 단어들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독해를 할 때요, 내가 사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거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대신 이게 또 하나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기에 좀 유리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글 책을 많이 읽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토익 독해 같은 경우도 내가 배경 지식이 있고 많이 읽었으면 훨씬 더 해석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제가 수능을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해석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갖다가 이론을 푸는데 시간 안에 풀게 하기 위해서 막 빨리 풀게 하잖아요. 그럼 맞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제가 천천히 풀으라 그랬어요. 천천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해봤거든요. 천천히 풀고 뒤에 거 다 못 풀어도 좋다. 그리고 뒤에 거는 한 번으로 찍어라.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딱 시간 안에 그렇게 천천히 풀으니까 반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밖에 못 푸는 게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딱 보니까 evaporation이라고 하는 증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 이 단어 모르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을 딱 보고 얘가 이거 그 뜻일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용이 그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어떻게 해서 수증기가 나오는지 증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너는 근데 단어를 잘 모르지 이 내용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걸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였거든요.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이나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중언어 사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단어들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중언어라는 건 뭐냐면 영한사전, 한영사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독해도요. 제가 LC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초급 토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실 토익이 초급, 중급, 고급이 어디 있습니까? 단어가 고급이라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자,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한 몇 번만 풀어보면 구조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단어도 저절로 익히게 돼요. 특히 이제 토익 독해 같은 경우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 토익을 풀기 위해서 여러 책을 사지 마세요. 아예 독해 부분이 있는 책 하나를 딱 사서 그 책을 여러 번 보세요. 다독한다 그러죠? 처음에 풀 때는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다시 풀면 조금 더 짧아지고 다시 풀면 더 짧아지고 대신 이제 문법적인 문제, Part 5 같은 경우 문제 풀 때는 문법적인 게 필요하죠. 그 문법을 그 책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단 문법을 외워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틀리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자습서라는 게 있죠. 자습서를 딱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또 막혀. 아, 나 이런 거 정 안 돼. 자,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자습서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망친다. 왜? 자, 내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습서를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거나. 자습서 보는 거 좋아요. 자습서를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아,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석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또 뒤에 가서 나왔을 때 여러분 막히지 않아요. 하실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토익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구조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끝까지 잘 안 되는 거. 단어가 알아도 해석이 끝까지 안 되는 건 문법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법 구조 때문이거든요. 자, 구조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문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LC는 여러분들이 저희 책에서 다루는 거를 정말 익숙하도록 듣고 말하기 하고 듣고 말하기 하고 하면 커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RC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제가 다른 클래스에서는 토익 독해라는 클래스도 있어요. 토익 독해 위주로 하는 건데 둘 다 문법이 들어가요. 문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법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독해를 할 때도 충분히 단어만 여러분들이 합해지게 된다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토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이제 제 친구가 아니라 학생 중에 토익이 한 400 얼마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이 친구가 580인가 600 좀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훌쩍 넘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라 하냐면 단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걸 또 극복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점수가 또 그 다음에 봤을 때 650 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900대까지 가는 건 어떠냐. 자, 그러면서 찍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토익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은 찍을 수 있는 거죠. 문장 구조, 법칙 이런 거에 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아, 이 법칙에 의하면 요 빈칸에는 요거만 들어갈 수 있어. 이 법칙에 의하면 요거에는 이것만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데 그게 어렵게 말하면 문법, 쉽게 말하면 순서, 규칙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토익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단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사이드로 많은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실 뭐 저 수업 말고도 토익 과목 듣고 있는 것들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문법 외우시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토익 점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제가 그 과제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게 왜 답인지를 알으라고. 이게 왜 답인지를 안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푸는 문제는 다음에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거인 것 같아라고 이제 그건 진짜 찍기죠. 막연하게 이거인 것 같아라고 답을 고른 거 있죠. 그거는 다음에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구조가 나왔어요. 그럼 못 풀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게 왜 답인지 아는 거 중요하고요. 또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게 왜 답인지를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확신이 안 서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바그나 찬스 있잖아요. 저한테
뭐 쪽지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또 문자 보내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제 여러분들이 한번 성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